그리고 전 그렇게 밖에서 좋은 얘기든 아니든을 떠나서 저희 딸아이 얘기만 하면 왠지 모르게 그냥 속에서 감정이 북받쳐서 울컥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그냥 항상 좀 내가 더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하는데 하는 자책하는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워킹맘이라 그런지 항상 미안한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북미주 초등학교부터 하이스쿨까지 있는 선생님과의 1대1 미팅, 마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갔다가 한국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를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제 친구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고작 20분에서 25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 안에 부모님도 선생님도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 아이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이 영상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티아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학교에서 있는 선생님과의 미팅에 관한 팁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아이에 관한 영상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좀 많았어요.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나 다른 분야에 부모님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다루면 좀 극성스러운 부모를 부추기는 것처럼 보여질까봐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한편으로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저번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피드백을 주셨고, 이런 영상들이 저의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전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제 곧 11월 달에 Parent Teacher Conference라고 해서 학기 첫 번째 텀이 끝나기 전에 선생님과 부모가 만나 아이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미팅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미들스쿨이나 하이스쿨이 되면 필수는 아니지만 이곳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필수인 미팅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선생님과의 만남을 따로 만드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미팅은 부모님들이 일부러 선생님께 따로 연락을 드려서 시간을 맞출 필요도 없이 모든 부모님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영어나 여러 다른 문제가 크게 있지 않아서 선생님과 굳이 그동안 1대1로 만남을 갖지 않았지만 아이의 학교 생활이 궁금한 부모님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 거죠. 부모가 아이의 학교 생활에 관해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아니고서는 보통 아이들에게 오늘 학교 어땠어? 하고 물어보면 구구절절 다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냥 괜찮았어, 재밌었어 이 정도인데요.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양육해주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학교에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더라도 대부분 속으로는 끙끙 앓고 속상하지만 그 마음을 부모님에게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팅은 여러모로 아이에게뿐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팅에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 정말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는데요. 3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손한 건 좋으나 비굴하지 말자입니다. 제가 캐나다 처음 왔을 때도 물론 어릴 때 왔지만 아무튼 그 당시 영어가 안 될 때 시도 때도 없이 습관처럼 했던 게 웃기지도 않은 얘기에 그냥 웃는 거였는데요. 대체로 영어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건 직장 내에서도 제가 한국 직장 후배들 들어오면 꼭 조언해 주는 부분인데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웃는 거 여러모로 자신에게 좋지 않습니다. 다른 경우로는 직장에서 악수할 일들이 있는데 그때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당연히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신 있게 한 손으로 이렇게 악수하면 될 것을 악수도 2손으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선생님과의 미팅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공손한 건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기본적인 예를 갖추는 정도지 너무 공손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처음 만나서 인사할 때도 하이 하면서 습관적으로 고개 숙이는 거, 그거 왜 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인사로 Thank you for coming 이러는데 딱히 받아칠 말이 마땅치 않아서
이러는 거. 이런 식으로 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원래 여러분의 모습대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겠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이 미팅을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아예 학교일에 비즈니스에 하시겠지만 정말 비즈니스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비즈니스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누군가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굽히고 약자로 미팅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Parent Teacher Conference는 말 그대로 선생님과 부모님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만나 한 팀이 되어서 우리 아이에 관해 얘기하고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서로 입장을 얘기하고 솔루션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사전의 준비만 잘 해가신다면 자신감 있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동등한 입장에서 미팅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가 안 된다고 자꾸 웃을 필요 없어요. 제가 아동심리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어른이든 아이이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보다 나와 동등하거나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려 하고 더 적극적으로 모든 상황에 임하게 됩니다. 선생님도 사람이거든요. 더 직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많지만 일단 좀 자제하고요. 아무튼 바쁜 시간 내셔서 학교까지 찾아가셨으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왕이면 좀 더 많은 것을 얻어가면 좋잖아요. 선생님과 인사하기 전부터 자꾸 되새기세요. 선생님과 나는 파트너이고 한 팀이다 라고요. 자, 두 번째는 코리안 타임입니다. 아시죠? 코리안 타임. 정해진 약속 시간에서 30분 더해서 새로운 약속 시간이 생기는 거. 근데 그건 친구들이나 지인과의 약속 시간이고 아이 선생님과의 약속 시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많대요. 물론 아이 학교일이라면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늦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이 미팅은 고작 해야 20분, 25분 정도이기 때문에 5분이라도 늦는다면 그만큼 우리 아이에 대해 선생님과 대화를 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고요. 또 많은 경우 아이와 함께 참석해야 하는데 헐레벌떡 뛰어오면 부모님도 멘붕, 아이도 멘붕, 5분 늦어도 남은 20분도 무의미하게 흘러가게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10분 정도 전에는 도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현재 선생님인 제 친구가 특히 강조한 부분인데요. 무언가를 탓하지 마세요. 이 미팅은 우리 아이의 입장을 대변해서 누군가를 탓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같은 반 우리 아이와 트러블이 있는 아이에 대해 얘기를 한다던가 학교 커리큘럼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얘기한다던가 오롯이 우리 아이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고 포커스를 다른 데로 맞추지 마시라는 거죠. 만약 우리 아이 학교 커리큘럼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선생님과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을까? 를 고민하는 자리이지 이미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을 탓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아이에 관해 비판하지 마세요. 그건 자신의 얼굴은 물론이고 자기 아이의 얼굴에도 침 뱉는 행동이고요. 내 아이 귀한 줄 알면 다른 아이도 귀한 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있을 때 하는 나쁜 습관들이 이 선생님과의 미팅에서도 자주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건 전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 비판은 부메랑이 되어 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한국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세 가지 실수에 대해 얘기를 했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짧은 미팅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미팅을 가시기 전에 아이에게 먼저 학교 생활에 관해 물어보세요. 기대하는 대답보다는 간단한 대답이 나오기 일쑤지만 그저 매일 지나가는 식으로 학교 어땠어? 하고 물어볼 때보다는 앞에 앉아서 조금 더 진지하게 그리고 상세한 질문을 한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처음 듣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미리 알고 간다면 그 미팅에서 나눌 토픽들을 정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미팅을 참석하시기 전에 미리 선생님께 물어볼 질문들을 생각하시고 가시면 정말 얻고자 하는 정보를 나중에 맞다 그거 좀 물어볼 걸 하고 후회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대화를 할 땐 일단 선생님의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하는데요. 물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겠지만 좀 홀드해 두셨다가 선생님이 준비하신 얘기가 다 끝나면 그때 질문을 하시거나 하시고 싶은 얘기를 공유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그렇게 밖에서 좋은 얘기든 아니든을 떠나서
저희 딸아이 얘기만 하면 왠지 모르게 그냥 속에서 감정이 북받쳐서 울컥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그냥 항상 좀 내가 더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하는데 하는 자책하는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워킹맘이라 그런지 항상 미안한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암튼 그래서 이 선생님과의 미팅을 제일 처음 했던 딸아이 프리스쿨 시절에 선생님이 딸아이 칭찬을 해주시는데도 물론 뭐 눈물을 보이진 않았지만 울컥울컥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몇 번 해봤다고 이제는 제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에 관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실 경우에 아이 편을 들면서 핑계를 대시기보다는 그럼 어떻게 하면 집에서 우리 아이를 서포트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조금 불편한 감정이 드시더라도 일단 선생님 앞에서는 홀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질문이나 공유하실 얘기의 포커스는 항상 우리 아이 A가 이러이러하니 그럼 집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에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학교에서 부모가 접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 아이를 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모르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공유하실 수 있는데요.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도 선생님이 모르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보여주지 않는 집에서만 보여주는 모습들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학교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집안 사정이 있다면 창피해하지 마시고 선생님에게 꼭 다 공유하시는 게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분이든 25분이든 시간이 다 되면 질문 더 남았다고 질질 끌지 마시고 뒤에 오는 다른 부모님들도 배려하셔서 칼같이 끊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미팅이 끝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선생님에게 받은 피드백이나 미팅 중에 나온 솔루션들을 아이와 상세히 공유하셔서 아이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과 부모님은 한 팀이고 이 팀의 목적은 오로지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성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할 건 이 미팅의 전체 분위기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가든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적인 게 좋고요. 혹시라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경우라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솔루션이 나오는 것까지, 그래서 결국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미팅이 되는 게 좋겠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누르시고요. 전 또 꿀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